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죠. 이 권고에 따라서 종합부동산 세제가 개편이 된다면 이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꼭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비법들만 모아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은 김영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고민 있으시다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지금 바로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요. 용산에 문배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아크로타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요거를 주위에서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네.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주거 환경이 편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 전화드렸어요. 혹시 몇 평형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 제가요? 32평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용산 문배동의 아크로타워 32평형대를 보유는 하고 계신데 거주 생각도 있으시지만 주위에서 자꾸 팔아라 얘기하니까 조금 흔들리시나 봐요. 좀 올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네.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지금 이 용산구 문배동의 물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팔까요? 네, 자 우선 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요 시기에는 매수와 매도세가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에는 물건을 내놓아도 결국은 원활한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급매물의 어떤 성격을 띠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좋다.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지도를 좀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우선 가지고 계신 이 아크로타워 또 인근에 또 용산 프라임 뭐 이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의 것들이 모두 다 기존의 분양가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소외됐던 그런 그 주상복합의 아파트들입니다. 결국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세가 호가라고 하죠. 뭐 갑자기 급하게 올라갔지만 요즘 실거래가를 잘 만들어낸 실거래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 실거래가는 사실은 호가에 비교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그 호가는 대략적으로 9억대 후반에서 10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보유를 하셔도 좋냐고 하면 우선 구입을 언제 하셨어요? 제가요? 예. 2009년에 했어요. 2009년에 그때도 가격이 이 아파트는 꽤 비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다른 곳보다는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안 오르다가 요즘 최근 호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좀 갈등이 좀 생기시는 편이시죠? 네, 흔들려요. 네, 보통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용산은 사실은 그 강남에 못지않는 그런 개발 호재가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의 접근성도 나쁘진 않고요. 또 실거주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고 이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 매도를 하셔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또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수반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집이 그 실거주하고 계신가요? 실거주예요. 그러시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셔도 좋은 게 이 물건을 판매를 하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해도 이 평수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가격을 또 좋은 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발 호재의 접근성도 좋고
또 주거의 환경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집가 상승분의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네. 시간을 좀 더 두고 가셔도 결국 이 가격에 비교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아직은 매도 타이밍이 네.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수익률 더 극대화하시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네네.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가 그 방배동에 네, 임광 아파트 3차요. 네. 예, 42평을 예전에 2003년도인가 저희가 사가지고요. 예. 예, 지금 월세로 지금 세놓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저희가 1가구 2주택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이거를 팔아야 좋을지 아니면 좀 더 갖고 있어야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좀 길게 가지고 계셨어요. 한 15년 전쯤 구입을 하셔서 방배동 네네. 인광 3차 아파트. 지금 혹시 평형대는 어떻게 되나요? 42평이에요. 네, 지금 42평형을 보유하고 계신데 현재 네. 1가구 2주택이시고 매도를 해야 될지 네네. 보유해야 할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표님, 지금 이 물건 파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이분의 경우도 좀 보유 의견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좀 이 1가구 2주택이라고 하시니까 좀 부수적인 것들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네. 우선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곳이 네네. 한 가구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게 살고 계신 곳인가요? 지금은 저희가 역삼동에 그 레미안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구의 주택은 어느 곳에 또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작년에 그 대치동에 토룸 다세대 주택을 하나 샀거든요. 자, 좋은 곳들만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우선 제가 이제 1가구 2주택 사항에서 실제 이 인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형대에 비해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인광이 1,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지금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활용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마다 부동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컨디션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인 경우고 특히 지금 이제 양도세에 대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 중에서 가장 큰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인광 아파트를 판매를 하게 되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도세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지만 실제 9억 이상의 것들은 또 양도세를 좀 내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 두 개의 매물, 대치동에 있는 매물은 사실은 어떤 매물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대치동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구입했으면 굉장히 좋은 것들로 구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상이. 자, 우선 저는 요즘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하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주택이 혹시 대치동의 소형주택일 경우에는 이 다세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용하셔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그냥 한 가구의 주택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지금 가장 큰 골자로 말씀해 주신 이 방배동 인광 3차 아파트는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지고 계신 방배동 인광 아파트 3차가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좀 큰 그림으로 좀 한번 볼까요? 방배 인광 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이제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 좀 더 큰 단지로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은 방배 인광 1, 2차가 조금 큰 원을 그린 곳에가 있겠습니다. 방배 인광 3차 아파트는 평형 대비해서 사실은 대지 지분이 1, 2차와 비교해서 조금 적기 때문에 인광 아파트 1, 2차는 또 재건축을 좀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방배 인광 3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1, 2차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가격이 40평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부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1, 2차의 경우에는 뭐 대지 지분이 같은 평형대에서 뭐 20평이 채 안 되는 그런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가격이 이 3차의 경우에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습니다. 이 매물을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1가구 2주택인 상황에 양도세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가구 2주택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셔가지고 인강아파트도 좀 보유하면서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치동에 있는 다세도도 수익성이라든지 뭐 갭투자 어떤 형식이건 굉장히 좋은 동네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구성을 가지고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시기에는 앞서 상담했던 내용처럼 이 매수 매도세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매물을 내놓게 되면 결국은 급매물의 성격을 띤 그런 형식이 돼야지만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좋은 물건, 또 대안의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판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매물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활용 전략을 좀 이용을 해서 좀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네, 시청자님 이후에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이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곳으로 가볼까요? 네, 저는 성남 수정구 태평동 그 가천대역 앞에 네. 동부 센트럴빌 32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역시나 또 매도 문의를 주셨네요. 성남 네. 수정구 태평동의 동부 센트레빌 32평형을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를 해야 할까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지금 이 물건도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역시나 조금 더 보유하고 갈까요? 이 물건은 좀 매도하시는 게 일단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이제 여기 그 매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조금 다른 분에 비교해서 뭐 좋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왜 이 매물은 좀 매도를 하셔도 좋냐? 요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이 성남시에는 사실은 그 단독주택 재개발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좀 지도를 한번 볼까 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지도를 좀 큰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곳이 이제 이곳이 되겠고요. 이 신흥동의 단독주택이 오래된 단독주택들, 또 이 남한산성에 있는 이런 산성역 인근의 단독주택들을 재개발을 많이 하고요. 뭐 기존에 있었던 그 오래된 아파트들도 또 재개발을 좀 재건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뭐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주변에 재개발에 대한 어떤 호재들이 좀 있고요. 또 이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저는 있다고 봐지고요. 특히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뭐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또 뭐 전철하고 같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런 그 매수를 희망하시는 임차인의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국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30평형대가 뭐 한 4억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뭐 임대가액도 안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또 왜 매도를 좀 해야 되냐면 결국은 저는 이게 전형적인 양극화 시장의 뭐 일부분의 현상이라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선호하고 지극히 뭐 대중적인 곳이 앞으로도 좀 양극화 현상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좀 있어질 것 같다 예상이 되고요. 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아파트는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뭐 결국은 그 양극화 현상에 의해서 또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고요. 특히 그 새로 그 인근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아파트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신축한 아파트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옛날에
20평대,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20평대 유니트를 앉혀놓은 걸 보면 30평대보다 더 좋습니다. 또 뭐 설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부수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입맛에 맞는 것들로 많이 신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지고 계신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다른 곳에 비교해서 이제 좀 소외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가격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고 가성비도 좋긴 하지만 결국은 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미래적인 가치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은 조금 더 대안의 매물을 찾아서 움직여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도하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단기적으로 잡으시고 매도 타이밍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이후에도 감사합니다.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강남구 삼성중앙역 경산빌딩 3층이고요. 전화 접수 후에 개별 안내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무료 컨설팅의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김영주 대표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 정보인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2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뭐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지 않는 지역이죠. 강남구, 그것도 역삼동의 정보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선 그 강남 중에 가장 핫한 곳 네. 역삼동이 되겠는데요. 다른 매물이 갖지 않고 있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우리가 이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 주차 경쟁력입니다. 특히 강남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이 물건의 경우에는 전체 대지가 200평이고요. 두 동이 생겨나는데 주차 경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1대1 개별 주차가 가능한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역삼동은 뭐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너무나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뭐 부수적인 설명을 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강남이라고 하는 곳, 특히 강남의 이 중심부에 있는 역삼동, 우리가 예전 과거를 살펴보면 강북에 투자했던 것과 강남에 투자했던 이거는 강남의 입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결국은 한 10배 이상의 차이를 투자 금액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낸 곳이 이 강남의 입지고요. 주변의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로는 이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그리고 테헤란로의 유동인구가 하루에 약 한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임차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요. 앞서 그 상담 내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극화 현상에서 가장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이 강남 중에 이 강남이 이 역삼동 지역이 되겠고요. 그렇게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은 우선 학군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이 물건지 인근에는 굉장히 그 파락군이라고 하죠. 학군에 대한 어떤 가장 좋은 학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교육열에 대한 것들 가장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역삼동 강남에는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약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물건지 인근으로 삼성동에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정부지 개발이 있겠고요. 자, 둘째로는
물건지하고 한 1000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롯데 칠성 부지가 또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는 르네상스 호텔이 지금 이제는 뭐 철거를 다 끝내고 이제 기초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개발 호재에 의해서 임차인의 수요가 이 물건지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결국은 임차인의 수요, 또 수익성의 매물, 또 뭐 소위 말하는 갭 투자의 형식,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에 맞는 매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특히 이 매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평의 대지에 2동의 건물이 들어섰는데 주차 경쟁력이 1:1 개별 주차가 가능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디테일하게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현대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옵니다. 또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앞에는 요즘 요즘 축구, 지금 그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앞쪽으로 도로를 막아서 그 지하에는 왕복 14차선의 그 도로의 그 지하에는 많은 교통량이 생겨나고요. 결국은 강남에서는 가장 큰 대규모 개발이 영동대로 지하에도 개발이 되고 위로 한전부지도 개발이 되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그 개발을 하는 만큼 임차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이 좀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 본 물건의 이제 조감도를 좀 보이는데 조감도 상에서도 좀 보시면 되겠지만 이 2동의 건물이 되겠고요. 2동도 이 동과 동 사이도 무려 4m 50이라고 하는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가 그 강남에 실제 20평대 아파트들이 가격이 보통 10년 주기로 해서 뭐 14억, 15억까지도 갑니다. 이 매물의 경우에는 특히 엘리베이터도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될 거고요. 뭐 1:1 주차가 충분히 가능한 매물, 또 엘리베이터 13인승의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좀 들어오고 모든 그 안에 내장문들은 풀옵션으로 설치가 되면서 분양가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차별화되어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 예상가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또 보증금은 월세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셔서 13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매물인데 주택 임대사업자를 이용하여서 대출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대출금 2억 6천만 원. 그렇게 되면 전세 시에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이 매물을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뭐 대출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9천만 원 정도로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좋은 매물을 습득을 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김영조 대표님께서 지목하신 핫한 지역 강남구 역삼동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R&D하우스 김영조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